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이 사실상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우선 미군 수뇌부에서 이 주한미군의 재배치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해가지고 이 주한미군의 철수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3일 미국 시간인데요. 미 해군연구소가 주최한 이 화상 포럼에서 한국과 걸프 지역의 미군 주둔 방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구적, 장기적 주둔이 아니라 순환적이고 일시적인 주둔을 선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등에 파견된 미군의 붙박이 주둔 방식을 순환 또는 일시 주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해외에 주둔 장병들이 주둔지에서 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관행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동방 가족들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어서 이런 제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미래의 전쟁을 언급하면서 미군의 해외 주둔 방식이 좀 더 선택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이렇게 밝힌 겁니다. 밀리 합참 의장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우선 비용 절감 차원도 있고요. 또 고위험 지역, 한국과 같은 고위험 지역에서 미군 가족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밀리 합참 의장은 구체적으로 이 북한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많은 미군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건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를 한 겁니다. 밀리 합참의장이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란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당시부터 이 주한미군 등의 순환 주둔 필요성이 적극 검토되어 왔었고요. 이걸 통해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국방부는 미군의 해외 주둔에 매우 부정적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해가지고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와 함께 중국 및 러시아 대응 등의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었습니다. 이런 검토의 첫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지난 7월 발표됐던 주독 미군 1만 2천 명의 감축 또는 재배치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를 통해서 감축 또는 더불어서 사실상 철수에 준하는 대규모의 감축도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미 2사단 소속의 1개 전투회단, 이게 한 4,000명에서 4,500명 되는데요. 9달마다 이렇게 미 본토에서 순환 배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던 미군들이 떠나가고 미국에 있는 미군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밀리 합참의장의 이 발언은 뭐냐면 단순한 순환 배치 규모 이상의 숫자가 순환 배치의 대상 또는 감축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해 9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4년 임기의 절반 이상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밀리 합참의장의 구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 의회가 처리할 예정인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화웨이 같은 이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새롭게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이미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같이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겠죠. 법안 통과는 그러니까 확 실시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당장 이 조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대폭 축소 발언이 있어도 이 국방수권법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 때문에 그 현실화 가능성을 비교적 낮게 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의회가 마련한 이 국방수권법에는 언제든지 주한미군 철수 또는 대대적 감축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국방수권법 조항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부대의 규모가 1000명 이상인 대대급 부대부터이고요.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당연히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국방수권법 이 조항은 이미 트럼프 정부가 내세웠던 클린 네트워크 정책의 구체화 단계라고 보면 될 겁니다. 특히 이 5G 네트워크에 중국산 화웨이 제품의 배제를 미국은 계속 한국 정부에 요구를 해왔었죠. 이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지난 8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이크 폼페오 장관의 미국의 자산 보호를 위한 클린 네트워크 확대 발표라는 제목의 언론 성명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중국 공산당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의 공격적 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인 접근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심 이동통신 및 기술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5가지의 노력을 발표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클린 캐리어, 그리고 클린 스토어, 또 클린 앱, 또 클린 클라우드, 클린 케이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미 4월 29일에 발표된 사안인데 미국 대사관이 다시 한번 한국의 클린 네트워크 동참을 강조하면서 직접 게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Y타임스가 11월 27일 자세히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고요. 우리 유튜브 동영상도 606회차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국산 때문에 군사기밀이 통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난 10월 14일 화상으로 진행됐는데 외교부의 이태호 2차관하고 키스 클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 대표를 맡고 있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5G 통신망 등에서 중국 IT 기업 제품 사용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한국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LG U+에 대해서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SK텔레콤, KT, LG U+, 이렇게 국내 이동통신 3개의 회사가 이동통신망이 아닌 유선망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의회가 문제를 삼겠다고 말하는 5G와 6G, 이 화웨이 장비는 LG U+만 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LG U+는 2013년부터 4G, 그러니까 4세대 이동통신 LTE 전국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적용했는데요. 5G 기지국 중에는 30%가 화웨이 장비입니다. 이 LG U+는 미군 기지가 있는 팽택, 의정부 등과 주변 지역은 이미 LTE 때부터 화웨이가 아닌 에릭슨 장비를 쓴다라고 밝혔습니다만 문제는 단순하게 그 지역에서만 5 장비의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강력한 클린 네트워크 동참 요청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계속 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심이 어디 있는지는 지난 11월 25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동참 카드를 내밀었죠. 이 말은 화웨이 같은 이런 중국의 IT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도록 요구한 건데요. 왕이를 만난 강경화 장관이 대뜸 뭐라 그랬느냐?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화답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왕이의 방안에서 중국 측이 얻어간 가장 큰 성과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문제는 강경화 장관의 이런 답변이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에 줄을 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신문은 이런 강경화 장관의 답변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미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이번에 미국의 국방수권법으로 구체화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클린 네트워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국에 파병된 미군의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재검토해가지고 철수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신문은 이미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미중 충돌 속 한국 올 것이 왔다, 이런 정세 분석을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527회차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신문은 여러 차례 안미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낡은 생각으로 미중 충돌 시대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해왔었죠. 그런데 지금 그 경고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요구하는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에 줄을 설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냥 둘 다 동참하면 안 될까요?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린 네트워크 구상이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선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설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진영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클린 네트워크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젠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고가 아니라 이미 바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주한미군의 철수를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뭐냐면 이미 우리 군에 대한 중국의 해킹 시도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난 11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악성 코드가 숨겨진 중국산 해안감시 카메라가 군에 납품된 사실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동참이 그저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미 여러 번 경고한 대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단순한 경제 전쟁이 아니고요. 국가의 전망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하고 경제는 결코 분립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안미경중이라는 환상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건 미국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항입니다. 지난 3일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DNI라고 그러죠. 레드클리프 국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은 국가안보 제1의 적이다 하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중국은 국가안보 제1의 적이다. 요지가 뭐냐면 중국이란 공산주의 독재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5G 기술을 이용한 중국의 도둑질이다. 이를 막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숙명적 과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레드클리프 국장의 이런 기고에 대해서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아담 셰이프 정보위원장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양당이 같이 대응해 나가자. 그러면서 곧바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안보에 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 마음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방수권법이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때가 온 것입니다. 안미경중이 아니라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할 때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지속해 갈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진영에 우리가 스스로 발을 담그면서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이 결정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국제관계학의 노스트라무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이 2015년 1월에 내놓은 저서가 있습니다. 플래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그가 뭐라 그랬냐면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예측을 한 겁니다. 당시는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민투표가 2016년 6월에 붙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그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예측대로 브렉시트는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지 프리드먼은 브렉시트가 한국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동맹은 언제든 와해될 수 있다는 걸 브렉시트는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타국과 맺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맺는 동맹의 기본인 자국의 국익, 이 자국의 국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모든 동맹은 끝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70년 전에 6.25로 맺은 한미혈맹 역시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최근 한국어로 번역된 다가오는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 이 책에서 특별 선문을 써줬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주지만 둘의 관계는 서로 노력해야 유지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앞서 미군의 전면 재배치를 언급했던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에 왜 미군이 필요하고 부자 나라들은 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70여 년간 이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죠.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극동 방위선을 설정하면서 북위 38도선이 아니라 한반도가 제외된 애치슨 라인을 결정했죠. 지금 지도에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불과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은 북한 남침의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2차 이라크 전쟁 때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미군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왜 주한미군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주한미군 비판 발언에 분노를 해가지고 한국에 있던 미군 제2보병사단을 이라크로 재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숫자가 지금의 28,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도마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그런 집권 핵심 세력도 있죠. 지난해 11월 15일 지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된 송영길 의원이 주도했던 국회의원 47명이 현재 1조 389억 원인 방위 분담금을 5배쯤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협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 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된다고 주장해가지고 파문이 인바 있었죠. 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2019년 12월 4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했던 국제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하는 방안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확대 해석한다는 건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집권 세력 핵심 가운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수냐 하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문제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북한은 결코 남한을 침략하지도 않고 남한을 향해 도발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가 성립돼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권 핵심층에는 김정은은 절대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신념으로 가진 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중국은 결코 우리나라를 넘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가진 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한테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철없는 생각들을 소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저 불쌍하게 보일 뿐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전망은 입에 담기에도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저 이렇게 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대한민국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북한으로 이민 가서 사세요. 북한의 김정은 치하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입증해 준다 그러면 아마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외치게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